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공부할 그 제목이 EBM 평생 건강학 총론입니다. 자, 건강인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태어나 병들어 죽는 세상이 있지만 우리는 태어나 건강하게 살다가 자연사하는 그러한 건강법, 이것을 평생 건강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한 내용에서 오늘 첫 번째 제목인 생로건사할 수 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아마 원하는 가장 깊은 그 단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 생로건사라고 하는 것은 EBM 센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 지적 소유권이 있는 그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생로건사를 앞으로 많이 홍보해 주셔서, 내가 태어날 때 응하고 참 슬프게 태어났죠. 울면서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갈 때까지 또 울면서 가야 되겠어요? 갈 때만큼은 정말로 쉬고 웃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조용히 주무시다가 안 일어나는 그러한 건강한 삶을 여러분들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희망적인 그러한 강의가 될지를 아마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과학이 상당히 발달했죠? 2000년도에 벌써 뭐가요? 게놈,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급진전이 되면서 2003년도에는 유전자 지도가 완성됐다라고 이미 과학계가 발표하고 있어요. 딱 2008년도에는 결국 어디까지 갔습니까? 질병 치료를 위한 맞춤형 세포 제작을 완성했다. 자, 질병 치료를 위해서 개개인의 건강법, 건강식품이든 약물이든 이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국민 건강 지표는 어때요? 비만이든 고혈압이든 당뇨는 뭐 고지혈증이든 또 뭐야, 질병 발병 유병률 하면 뭡니까? 사람들이 무슨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흐름을 보니까 암부터 심혈관계 질환, 심장 등 자살, 폐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건강이 10년 전에 안 좋았던 내 몸이 그게 없어졌나요? 계속해서 악화돼서 새로운 병으로 새로운 약을 더 먹고 병원을 또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 다니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닌가요? 이런저런 것을 보았을 때 과학, 질병, 뭔가 관계가 있는 과학의 발달은 분명히 건강에 또 내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편의성은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건강만큼은 역시 뭔가 기대한 만큼 그 결과를 못 내고 있는 게 현실이죠. 자, 이 사진을 보시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죠? 스티브 잡슨. 52세 때 췌장암으로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죠. 자, 옆에 있는 할머니는 95세. 50 초반에 돌아가신 분의 얼굴과 95세의 할머니가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돈도 명예도 별거 없어요. 65세까지는 골골 농촌에 살다가 지금은 도시에 와 계신데 한 35년간 아무 약 없이 누구에게 신세지지 않고 깨끗하게 혼자 잘 살고 계신 분이 있고, 누구는 돈과 과학 모든 것을 마음대로 자기를 돌볼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삶의 결과는 전혀 달랐죠.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죠. 뭡니까? 병들어 있는 누워서 있는 이 내 침대는 뭘로? 돈으로 바꿀 수 없다는 얘기면 과학으로 바꿀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꿀 수 없다, 고칠 수 없다는 결론을 내고 고통스럽게 갔죠. 그러면서 그분이 후회를 했습니다. 끝까지 읽지 못한 후회한 유일한 책, 건강한 삶.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전문가에게 맡기는, 그렇게 해서 건강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만 쳐다보고 살다 보니 아니었다. 뭐예요? 삶을 내가 바꿔서 내가 건강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라고 후회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겠어요? 자, 과학의 발달, 질병 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몸부림치는데 실질적인 결과는 그렇게 가지 못하더라. 유전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맞춤형으로 유전자 검사로 별 5만 가지 전문성이 다 드러내고 있지만 결국은 뭐요? 내 건강을 책임져 주지 못하더라라는 개념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건강한 삶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방향을 오늘 잡아야 되겠어요. 자,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을 위해서 함께 해주는 주의 모든 여건들을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자, 삶의 요소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자, 뇌가 있죠. 이목구비 눈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있어요. 이 몸, 이 오감과 함께 자연을 쳐다보면서 살아갑니다. 자연과 만나서 서로가 만나서 불편함을, 편안함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요소들이 뭔가를 보면 먼저, 자, 이런 거죠. 물과 태양과 공기. 그죠? 누구나가 꼭 필요하죠.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거기에 요즘은 또 미세먼지 돼가지고 뭔가 원치 않는 오염된 환경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아쉬운 현실이고, 그 다음에 마음의 의지. 자, 이 얘기 왜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중요합니까? 아침에 눈 뜰 때 희망과 긍정의 소위 뇌 충격은 우리 몸 모든 조직 장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스위치를 키는 뇌신경 화학물질이 분비되게 하는 요소가 뭐야? 마음의 충격인데, 아침에 눈 뜨면서 오늘 내가 하루 살아야 되나? 아유, 내가 무슨 희망으로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마음의 의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상당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병에 걸리기도 건강으로 갈 수도 있는 방향이 뭔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걷는 거, 움직이는 거, 자세.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죠. 자세가 삐뚤어졌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장기의 문제점, 우리 순환의 문제점, 이 모든 것들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세는 움직이는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자동차나 엘리베이터나 우리가 좀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신발, 힐 같은 것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자세에 문제를 주고 있지는 않는가. 요즘 그 전철역을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다 당연히 걸어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가만히 서만 있으면 올라가 주잖아요. 그게 정말 당장에 몸이 안 좋은, 특히 관절이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관절 운동을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게 누가 해야 될 일인데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물, 식사 습관, 그리고 또 뭐 건강하고자 먹고 있는 다양한 건강식품, 또 몸이 불편해서 먹는 약물, 뭐 술, 담배, 입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 과연 잘 먹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또 인간관계죠. 어때요? 오늘 여기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뭔가 그냥 뭔가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만남, 그죠? 다양한 기쁨과 스트레스가 오고 가죠. 자, 그런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생체 리듬입니다. 제 시간에 잠을 자고 있나. 자, 내가 하루 24시간 주어졌는데 나를 위해서 얼마나 휴식 시간을 갖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여드린 이 6가지의 요소가 아마 여러분들의 건강을 우지좌지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몸에 이상이 있다 하면 이 요소들 가운데에 그 무엇인가가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문제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약이나 병원이나 또 건강식품이나 어떤 전문 대처법 치료사나 다양한 분들을 쫓아가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내 몸을 구성하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환경 요소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는 게 우선이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건강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얼마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참 행운인지, 얼마나 건강할 수밖에 없게 태어났는지를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건강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보여드린 삶의 요소, 음식물이든 움직이는 거든 아침에 일어나고 내가 아침에 출발할 때 마음가짐, 사람과의 만남, 자고 일어난 생체 리듬,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기쁠 수 있는 대로 제대로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살아가는 사람 상태를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러한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면역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면역 하도 많이 떠들어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것 같아. 그 면역이 뭐예요? 면역. 자, 한자를 보세요. 면, 벗어나다. 역, 뭐예요? 불편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면역입니다. 자, 이 면역이라고 하는 그 뜻으로 들어가 보면 아닌 거, 긴 것을 선별하는 감각이 면역입니다. 아닌 거, 긴 거 먹으면 탈나고 편안하고 이런 감각을 갖는 사람이 면역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면역력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먹어도 모르고 저걸 먹어도 모르고 그런 분들 뭐예요? 그만큼 몸이 굳었다, 무감각해졌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 그럼 면역력 있는 사람들은 우주의 질서, 순응에 뭔가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느껴야 됩니다. 맛있게 뭔가 그 요리된 다양한 그 편의식품들, 합성조미료, MSG가 들어간 것들,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맛있다 맛있다 하는 분이 있고, 그런 것을 입에다 집으면 거북해가지고 피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겠어요? 순수한 자연의 감각에 대해서 정말 느낄 줄 아는 감각이 있느냐, 그분이 면역력 있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면역력 있는 사람들은 이런 다양한 가공식품에 대해서 사실은 몸이 편안해하지 않고 그것을 맛있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섭생하러 오는 분들이 처음엔 그래요. 이 맛있는 것도, 이 맛있는 것을 지금까지 먹었던 것을 이제부터 못 먹는다. 너무 슬프대. 근데 웃으면서 그러죠. 그러면 건강하세요? 건강치 않으니까 왔죠. 그럼 지금까지 즐긴 것들이 몸에 좋았어요? 나빴어요? 그러네요. 안 좋았네요. 뭐요? 안 좋았죠.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까지 맛있게 먹었던 그 음식물이 나를 병들게 하는 요인이었으니 이제부터는 걸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면,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끊고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내가 참 그런 분들 보면서 이거 어쩌라는 거지. 내가 지금 먹는 것이 나를 병들게 하는 요소인데도 그걸 먹고 싶어 한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근원에 내 면역계가 뭐요? 삐뚤어져 있어. 정상세포가 좋아하고 내 몸이 좋아하는 것을 즐겨야 되는데 입에서 좋고 몸에서 불편한 것들을 좋아하는 그 삐뚤어진 감각이 결국은 면역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면역에 대해서는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면역력 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병원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기는, 죽이는 그 힘이 있는 것을 면역으로만 생각해 왔는데, 면역은 그것은 일부예요. 또 뭐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 몸 내부를 근원적으로 감시해서 자연 생태계와 너는 먹지 마, 그 사람은 만나지 말고, 그런 말은 듣지도 말고, 그런 교육하는 데 가지도 말고, 이런 모든 감각적으로 내 몸이 바로 갈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어주는 감각이 있는 사람이 면역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 면역의 의미를 여러분들 다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 면역의 그 단계적인 시스템에서 우리는 건강을 지키게 만들어졌어요. 보세요. 자, 어떤 단계냐? 보시면 참 기가 막혀요. 뇌 신경계가, 뇌는 누구를 통해서 자연을 관찰하냐면 오관, 이목구비 있잖아요. 눈, 코, 입, 귀, 피부, 감각, 이 오감을 통해서 자연 생태계를,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상한 것 같아, 눈으로 보면 변한 것 같아, 먹지 마라, 이런 뭐요? 뇌는 항상 오감을 통해서 자연과 만나지 마라 하는 감각을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요, 거기서 놓치면 또 입에서, 식도에서, 위장에서 그거 먹으면 끄끄 토하고 설사하고 생목 오르고, 설사나 또 트름, 이거 뭐예요? 그 다음에 부글부글, 이건 뭐예요? 음식물 잘 들어왔다, 잘못 들어왔다? 잘못 들어왔다. 그 감각을 통해서 1단계에서 면역계가 잘 먹었어, 잘못 먹었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요. 자, 2단계에서 뭐예요? 그런 음식물들이 소장에서 흡수돼서 간으로 해서 심장으로 해서 혈관계를 쫙 돌면서 뭐예요? 도둑놈이 들으면 누가 나타날까요? 경찰관이 나타나. 경찰이 나타나면 가서 공격하겠죠? 그러면 싸워, 열나. 안 좋은 게 들으면 열나요. 열나다 보면 또 그 주위의 조직들까지도, 거기 이물질이 예를 들면 어깨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면역계가 어깨에 붙어 있는, 그 혈관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공격하겠죠. 그러면 그 부위에 아야야 아픔이 와. 그래서 열나다 보면 통증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깨 아파, 관절 아파, 구내음 아파, 이빨 치통 아파. 이거 아프다 뭐겠어요? 이물질이 붙어서 면역계가 싸우는 그 환경권에서 아픔을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 반응과 통증은 염증으로 나타난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혈액이 맑고 깨끗한.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 이 음식 먹고 나면 열이 나요. 이 음식 먹고 나면 여전히 관절이 아파요. 이 음식 먹고 나면 여전히 머리가 아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혈관계에서 무슨 반응? 면역 반응이에요. 잘못 먹었다, 잘 먹었다라고 하는 면역 반응이에요. 그런 음식 사실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먹은 날은
만성 피로가 온 날이 있어요. 그냥 막 눈이 가라앉고 다음날 너무 피곤한 음식 있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음식물이 쓰레기 독소가 되어서 깨서 다양한 독성을 만들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 어떤 원료가 들어갔는데 그 음식물이죠. 그것이 잘 타지 못하고 찌꺼기가 많이 생겼어. 그때 만성 피로를 느껴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세포의 신진대사 효율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세포 태사에서 나타난 마지막 단계의 면역 반응이에요. 자, 그래서 면역 반응은 항상 오관과 저희 그죠? 피부 감각을 통해서 뇌가 오관과 함께 피부가 1단계에서 다양한 면역 반응을 일어나고 2단계에서 소화기에서 면역 반응.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가장 면역세포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 소화기예요. 소화기. 위, 장 이런 쪽에 이 점막 뒤에 그 혈관계에 면역세포가 떠돌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도둑님이 들으면 뭐예요? 잡아보기도 하고 그냥 항체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다양하게 보내기 한마디로 느낌을 줘가지고 더 못 먹게 막는 사인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기에서의 반응이 2단계에서 그래서 거기에 면역세포라고 하면 대식세포라고 하는 매크로파지라고 하는 그러한 세포가 주로 그 다음에 뉴트로필이라고 하는 이 면역세포가 반응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 지금 신진대사효율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만성피로. 그때는 누구나 나타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성피로가 반복되는 사람들은 이분들은 뭐예요? 각오해야 돼. 그만큼 면역계가 근원적으로 망가지는 시점까지 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자도 피로가 안 풀리고 시간이 흘러가도 뭘 해도 만성피로가 안 풀린다 하는 분들은 면역계가 그만큼 마지막까지 떨어지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암 환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면역의 단계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마비시키는 그러한 약물이나 다양한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 몸을 더 병들게 하는 여러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이 뭐냐?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EBM 건강법이에요. 이 Ecologically Balanced Medicine, 생태균형 의학이에요. 생태균형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오관과 뇌가 자연 물질을, 자연 환경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 좋아,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감각, 그게 뭐예요? 나와 자연의 균형 감각, 소위 조화를 이루게 하는 그 원리예요. 그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12주간 계속 공부해야 될 이 생태균형의 원리는 뭐냐? 여러분과 자연이 어떻게 짝짓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푸는 원리가 될 거고요. 그 부분들이 위에서면 위장 관련된 질환일 거고, 간이면 간 관련 질환일 거고, 암이면 암 관련 질환일 거고, 다 이 생태균형 의학적으로 그 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을 처치하는 방법을 교육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몸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혈액의 건강 상태가 늘 유지하는 것, 영양의 균형이라든지 그다음에 호르몬의 균형이라든지 세포의 대사의 균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항상성이 유지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때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우리 몸 안에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시스템화. 여러분들 음식을 더 먹고 그만 먹어. 누구 신호예요? 여러분들 의지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 안에 영양의 부족 증상이 나타나면 더 먹어. 이미 영양이 쌓여져 있으면 그만 먹어. 그게 인슐린, 호르몬 반응인 그 그렐린 호르몬과 렙틴 호르몬의 반응이야. 렙틴 호르몬의 반응이에요. 그만 먹어, 더 먹어도 여러분들 생각이 아니라 호르몬 반응.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었을 때 혈액에 당이 올라왔어요. 그럼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어때요? 쓰고도 남아. 그럼 여기저기 저축을 해. 그게 뭐예요? 인슐린 반응이에요. 근데 밥이 안 들어와. 큰일 났어. 일은 해야 되는데 에너지는 필요한데 그때 뭐예요? 여기저기 창고에 모여있는 것을 빼오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관에도 항상 뭐예요? 이 당이 너무 올라가지도 너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두 가지 호르몬이 반응한다. 그 다음에 혈압이 너무 내려가면 올려야 되고 너무 높으면 낮춰야 돼. 그게 뭐겠어요? 그게 레닌 호르몬과 프로스타글란이라는 두 가지 호르몬이 늘 일정하게 유지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혈액 내에 칼슘, 여러분 칼슘 좋아하시는데, 자, 칼슘 너무 많으면, 너무 부족하면 뭐가 움직여요? 갑상선 호르몬과 부갑상선 호르몬이 움직이면서 항상 적절하게 유지를 해. 어떻게? 소장에서 흡수를 늘려주고 신장에 나가게 하거나, 소장에서 흡수를 차단하고 신장에 나가게 하면서
갑상선, 부갑상선 호르몬이 늘 여러분들 몸 안에 미네랄 밸런스를 유지하게 만들어줬다. 어때요? 여러분들의 몸은 음식 먹는 것도 적절하게, 당 조절도 적절하게, 혈압 조절도 적절하게, 혈당 농도도 적절하게, 그 다음에 뭐요? 혈압부터 영양 상태부터 모든 것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몸 안에 세팅해 주셨어. 우리 인간을 창조한 그분께서. 그런데 우리는 그 감각을 뭘 알았어요? 병을 알았고 불편함을 알아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만 신경 썼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고 내가 어디 잠을 안 잤고 이런 것을 통해서 피곤함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내 생활을 찾지 않고 그것을 뭔가 근원적으로 처리하러 가는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가 과학자들이 아니 고구마 먹고 끄끄 틀은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소화제 먹고 고구마 또 먹어야 돼요? 고구마 안 먹고 틀으면 안 해야 돼요? 아니 우유 먹고 설사하면 우유 안 먹으면 되지. 왜 지사제 먹고 또 우유를 또 먹어요? 아니 계란 먹고 두드러기 나고 염증이 생겨 열나고 안 먹으면 되지. 그걸 먹고 왜 또 뭘 소염 진통제를 먹고 이게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병은 알고 보니까 뭐야? 자연과 내가 잘못 만났다 잘 만났다라고 하는 그 반응의 소리일 뿐이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늘 스스로 정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주셨다. 그래서 저는 뭐다? 우리 몸은 병들기 어렵게 되어 있다. 얼마나 희망적인 얘기입니까? 10개의 스트레스를 주면 우리 몸은 5개밖에 안 나빠지는데 5개의 좋은 자극을 주니까 10개가 좋아져. 그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계속 암세포가 자라. 잘라 또 자라죠. 근데 뭐요? 그 방향을 잡아주니까 자라고 사정해도 안 자라. 그런데 뭐요? 체중도 뭐예요? 적게 먹고 살 빼려고요? 됩니까? 그럼 더 땡기죠. 근데 우리는 충분히 먹어도 그냥 빠져. 필요 없는 것을 우리 몸이 빼게 돼 있어.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뒤에서 여러분들 같이 질환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 인체는 아주 자연스럽게 건강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되는 겁니다. 건강 알고 보니까 뭐예요? 면역세포가 제 기능을 하면 된다. 그런데 그 면역세포를 통해서 우리는 늘 단계별로 놀랍게 항상 건강할 수밖에 없게끔 이미 시스템을 장착해 주셨다. 이게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얼마나 삶이 기쁘겠어요. 평생 불편함 없다. 평생 모든 병은 없다. 아무 걱정하지 않는다. 어때요? 자신 있나요?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4살 때부터 골골골 병원에 엎혀 다니는 아주 골골입니다. 대학 다니면서 대학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이 EBM 건강법에 대해서 자연을 보면서 이거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 42년 동안 감기약 하나 절대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필요함이 없어. 그게 뭐예요? 그게 나의 모습이고 그게 삶이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사느냐? 나를 모르고 자연을 모르고 나와 자연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그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오리무중이에요. 오리무중. 과학이 뭐예요? 아까 과학의 발달 대단하죠? 근데 뭘 잃어버렸어요? 사람의 건강을 지켜줘요? 억천만금을 가지고 죄송하지만 내 건강 지킬 수가 없어. 뭘 모르는 한 나를 모르고 자연을 모르고 자연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모르는 한 인류는 질병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왜? 과학은 놀랍게 2명 중 1명은 비참하게 망가뜨릴 수밖에 없어요. 왜? 통계학문이다 보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개성진리체인데 나는 우유만 먹으면 설사하는데 그런데 한쪽에 우유가 좋다고 계속 떠들어대죠. 한쪽에 한 사람은 우유를 먹으면 정말 건강식품이야. 근데 이 몸에 들어오면 설사해. 염증이 생겨. 계속 먹다 보니까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고 기관지 약해졌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배구 선수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우유가 팔지를 않았어요. 학교에서 우유를 대접을 하나씩 먹였어요. 아침마다. 그때부터 내가 기관지가 망가져가지고 감기 달고 살았던 거예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요. 지금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음식은 나쁜 건 하나도 없어. 다 좋아. 그런데 누가 먹느냐가 약이고 독이다라는 거의 차이라는 거죠. 이 만물이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좋은 다 좋아. 누구한테나? 그러면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살게 해요?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살고 돈이 있어도 살고 좀 잘 배워도 못 배워도 다 잘 살게 되어 있는 게 과학, 이 우주가 아니겠어요? 그죠? 인간을 창조한 그분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서로가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다는 거죠. 조화.
거기에서 우리가 건강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자연과에서의 반응에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이 병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희망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만 나를 알고 자연만 알면 뭐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한번 자연을 보시자고요. 얼마나 참 재밌게 자연이 그러니까 형성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자연의 질서는 이렇게 다른 상대와 짝짓기 하여 산다라고 표현해놨습니다. 보시면 자, 태양이 있고 뭐가 있어요? 물이 있고 공기가 있습니다. 우주가 생기기 전에 제일 먼저 형성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식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물이 있습니다. 자, 물과 태양과 공기를 식물이 받아먹고 살아. 그죠? 그죠? 그런데 똑같이 물을 받아먹고 똑같이 태양을 먹고 사느냐? 딱 보지 안 그래요. 누구는 태양을 쫓아가고 누구는 태양을 피하고 누구는 물에 풍덩 살고 누구는 밭에 살고. 그죠? 물과 태양과 공기에 대한 적응도 달라. 비가 많이 오면 뭐요? 고구마 같은 경우는 풍작이 아니라 썩어. 근데 비가 올까 말까 그런 흉년에는 어때요? 가뭄에는 또 고구마는 아주 맛있는 생명체가 돼. 이런저런 걸 보면 근데 돼지는 또 뭘 먹어요? 여러 가지 식물을 먹죠. 고구마 먹는지 감자 먹는지 여러분들은 막 주지만 돼지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막 주면 안 되는데 자, 돼지도 이런 식물을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또 뭐요? 태양과 공기, 물을 먹고 살죠. 이렇게 생명체들은 다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다른 상대를 찾아. 다른 상대가 뭐냐? 자, 예를 들면 내가 뜨거우면 따뜻한 물, 찬물 어떤 물이 좋아요? 찬물이 좋을 거 아니야. 자, 돼지가 서늘해. 그럼 어느 지역이 좋아요? 따뜻한 지역.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니까. 아니, 내가 따뜻하면 찬물 좋아하고 내가 남자면 여자를 좋아해, 남자 좋아해요. 그건 어려운 건데. 본능적으로 모든 생명체는 항상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쫓아 움직여. 자, 그래서 이 정점에 누가 있어요? 인간이 있어요. 인간은 뭐야? 물과 태양과 공기도 먹고 식물도 먹고 동물, 돼지도 소도 먹고 이렇게 먹고 살죠. 자, 그런 흐름이 결국 뭐냐? 자, 이거에 바로 나와 다른 건강한 자연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관심을 안 가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골고루 잘 먹어라. 그죠?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닭고기도 먹고 계란도 먹고 우유도 먹고 그냥 다 먹는 걸 건강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잘 사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 그게 과학이라고 알고 있어. 영양의 균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 들어도 먹지 말라고 그래요? 더 먹으라 그래요? 비타민이 부족하니까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온 천지에 또 먹으래. 이미 몸 안에 쓰레기가 꽉 차가지고 통하지 않고 터질 직전인데 이게 과학입니까? 무엇에 의해서 원인이 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자, 건강한 자연과 여러분들이 자, 나를 알았어요. 내가 휘발유차야. 그럼 건강한 휘발유를 해야지. 오염된 휘발유면 어떻게 돼요? 기계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돼요. 자동차가 휘발유차인지 경유차인지 알고 자, 휘발유 경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휘발유가 건강한 휘발유고 어떤 경유가 건강한 경유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떠한 식물이 건강하고 어떠한 동물이 건강하고 어떠한 환경이 건강하고 이것을 알고 그것 중에서도 나라고 하는 생명체가 꼭 짝짓기 하고 싶은 만나면 편안한 내 세포가 즐거울 수 있는 그런 환경권 그런 특성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식물을 한번 볼게요. 식물. 자, 건강한 식물은 뭐냐? 바로 이거야. 토종. 유전자 변형이 된 생명체가 아니라 토종시 그것들이 자연 환경에서 잘 자란 것이어야 돼. 근데 자연 환경에서 잘 자라냐? 다 잘 자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자,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그림. 제가 1980년대 저것을 보고 흥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응달진 환경에 무배추가 자라는데 이렇게 축축한 물이 흐르는 축축한 환경에 무와 배추가 자라. 근데 이상하게 무만 잘 자라고 배추가 못 자라. 이게 뭔 사건이에요? 자, 왼쪽에 햇빛이 쪼이고 밭에는 물이 별로 없어. 건조한 밭이야. 근데 뭐요? 배추는 잘 자라는데 또 무는 못 자라네. 잘 보세요. 모든 생명체의 출발은 뭘로? 물과 태양과 공기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식물은 뭘로 만들어진 줄 아세요? 물과 태양과 공기가 그다음 뭘 만드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이 식물들 물만 줘도 잘 자라잖아요. 과일 나무에 물만 줘도 어떻게 해요? 맛있는 달콤한 과일이 만들어지죠? 그거 의심 안 돼요? 아니 설탕도 안 줬는데 왜 이렇게 맛있지? 왜 단백질도 안 줬는데 왜 이렇게 단백질이 많지?
아, 여러분들 콩나무, 저 콩 있잖아요. 콩에다 무슨 우유 단백질 주셨어요? 계란 단백질 주셨어요? 아니, 물만 줬는데 왜 단백질 농도가 높아?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물 H2O, 공기 CO2, 질소가 결국 뭐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원소예요. 그 CHON의 그 원소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만든다. 그러니 물과 태양과 공기가 뭐요? 이러한 채소를 만들고, 그런 채소를 누가 먹어? 동물이 먹고. 그러니까 채소와 동물, 사람은 또 동물과 채소 환경을 먹다 보니까 CHON은 동물도 사람도 식물도 똑같아. 분석해 보면 여러분 몸뚱이는 배추하고 같은 분이 있고 무와 같은 분이 있고 돼지와 같은 분이 있고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뚱이는 바로 뭐다? 자연물이다. 어때요? 자연. 여러분 뭔 물과 태양과 공기 자연으로 만들어졌으니 여러분 뭔 자연이야. 그러니 자연이 아닌 걸 들이대면서 고치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식물, 이 물과 태양과 공기를 놓고 자기의 특성이 잘 살아나는 데가 있고 자기의 특성이 제대로 발현이 못 되는 환경이 있다는 거죠. 자, 잎사귀가 넓다는 이야기는 태양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하니까 태양을 많이 담으려고 넓은 거죠. 그럼 태양을 많이 담으려고 하는 그 생명체는 자기 몸이 따뜻할까 찰까? 차죠. 배추는 차구나. 무는 따뜻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볼 때 너는 따뜻하겠다 차겠다 딱 보면 알아야 돼. 알았어요? 이제 여러분 아는 분도 있고 넌 누구냐. 그리고 그냥 꾸역꾸역 잡순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실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따뜻한 것은 누구만 잘 자라? 서늘한 놈만 잘 자라고 무는 스스로 병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환경에서는 이 무 같은 양성질과 배추 같은 음성질이 있다고 하면 응달진 환경, 물이 축축한 환경에서 어떤 생명체가 무와 같은 양성질 생명체만 자기 수명을 유지하는 꼴이 되는 거죠. 이게 뭐야? 적자 생존이 아니라 생명체마다 좋아하는 환경이 있다. 거기에서 특산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인삼은 양성질이죠. 근데 어느 지역에서 건강이 되겠어요? 그늘에서 서늘한 북쪽에서 특산품이고 더덕은 따뜻한 뭐요? 왜? 태양을 쫓아가잖아요. 지가 차니까. 그러니까 더덕은 어느 지역에 가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따뜻한 지역에 가야 더덕은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덕은 북쪽 것보다는 남쪽 더덕이 사실은 더 영양가가 좋은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식물은 환경을 어떻게 취했어요? 내가 플러스면 마이너스를 취했고 마이너스면 플러스를 취해서 뭐가 됐어요? 중화체가 된다. 이거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용어인가요? 중화체가 된다가 이게 뭐예요? 늘 나를 채우는 상대를 찾아 짝짓기 하는 원리가 중화체가 된 원리야. 여러분들의 혈액이 약산성, 약알칼리성? 약알칼리야. 왜? 여러분의 몸이 약산성이니 약알칼리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불안해져.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산성화되면 몸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성화되면 불안해지면서 나중에 결국 굳어가요. 굳어가면 이제 세포의 변형으로 가고 세포가 죽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의 삶은 다 중화로 살아가는 원리, 소위 발현이 일어나. 자, 전기가 플러스가 누굴 만났어요? 마이너스 만났으면 무엇이 나왔어요? 에너지, 빛, 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었을 때, 식물도 만약에 공기를 먹었을 때, 내가 마이너스면 플러스를 만났을 때 이 생명체가 물질 대사 효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요? 그 생명체가 활성 건강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를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동물도 마찬가지야. 소는 여러분들은 뭐 모르죠. 얘가 뜨거운지 찬지 온도를 재보면 좀 알 수 있을까? 자, 소는 어느 지역에서 건강하게 잘 자란다? 남쪽에서 소가 사육이 되나요? 북쪽에서 사육을 하나요? 북쪽에서. 제주도 가니까 저 높은 고지에서 서늘한 것을 좋아해. 왜? 자기가 뜨거우니까. 자, 그러면 콩과 옥수수가 있어요. 콩은 잎사귀가 넓지막하죠. 그러니 무슨 의미겠죠. 옥수수는 상대적으로 양이야. 그러면 소를 풀러놓으면 어느 밭으로 갈까? 여러분들은 뭐 옥수수 콩 다 먹겠지만 소는 뭐요? 콩만 밭에 내가 플러스니 마이너스면 내 짝이야. 요게 인간하고 동물하고 달라요. 인간들은 내 거도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고. 자, 돼지를 볼까요? 돼지는 어느 지역에서 건강해요?
맞습니다. 제주도에서 돼지가, 일본 오키나와 돼지고기가, 필리핀 돼지고기가, 남쪽으로 가면 돼지고기가 아주 맛있다. 왜? 특산품이에요. 자, 얘는 고구마 감자가 있어요. 아, 맛있게 되겠죠. 고구마는 잎사귀가 넓지막하요. 뭐요? 음이다. 감자는 양이다. 상대적으로. 그럼 돼지를 풀어놓으면 고구마 감자 다 먹는 게 아니에요. 돼지는 감자밭으로 간다. 그래서 결국 뭐였어요? 동물도 음식의 종류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러한 물질들을 취해서 뭐가 된다? 중화체가 되려가는 본능을 갖고 있다. 그게 바로 면역이 안정이 되고 건강한 동물이 된다. 근데 지금 동물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다 섞어가지고 아주 영양 사료를 먹이고 앉아있으니 동물들이 어떤 일이 났어요? 면역이 바닥이 돼서 외부의 모든 바이러스에 노출돼가지고 난리 나고 있어요. 그 결과를 누가 받고 있어요? 인간이 고스란히 받고 있어요. 동물은 풀어놔야 돼요. 풀어놔서 지껏 찾아가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 인류가 해야 될, 인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인데 그걸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아, 닭을 아파트를 줘가지고 그냥 24시간 눈뜨게 만들어서 알을 낳게 하면 그러면 닭이 낳는 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을 놓고 우리가 경제 산업입니까? 이게 바이오 산업입니까? 이런 산업은 빨리 문을 닫지 않고는 인류가 패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야? 땅 살리고 먹거리 살리고 동물 생명체를 살릴 수 있는 환경권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인류는 건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사람은 어떤 사람?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죠. 사람. 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여기도 남녀가 가까이 붙어 있네요. 자, 이렇게 생긴 커플 크게 볼게요. 사람의 특성은 뭐 다 다르겠죠. 다 다른데 오늘은 플러스 또 마이너스 두 가지만 볼 거고 지금 제가 분류하는 것은 32가지의 특성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동식물 모든 생태계를 32가지 분류하고 있는데 오늘은 편의상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상체가 발달되어 있고 하체가 발달되어 있던 생명체가 있습니다. 이런 상체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개가 외향적인 성향이고 감성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즉흥적으로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을 되게 플러스라고 보고 대개가 세 가지 물어보면 한 가지만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물을 말 안 해요. 그거 꼭 알아야 됩니까? 그래요. 제 방에 들어와서도 뭐 꼭 그것까지 알아야 되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으면서부터 벌써 내 눈을 맞추지 않고 두리번 도대체 이 허 교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한 사람이고 상은 뭘 받았는지 그걸 쳐다보고 앉았어요. 예, 믿음의 기대를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지 예,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상당히 냉정하고 이성적이야. 10가지 얘기해도 다 안 들어. 한 5가지도 안 들어. 4가지 반밖에 안 듣는 것 같아. 예, 이러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지나면 오 진짜 좋아지네 이런 흐름이 달라지면 또 그때부터 소위 이성적이 논리적이 합리적인데 처음보다 다 끌려가지 않나. 대개 이런 분들은 대개가 의미가 많은데 이런 분들은 하체가 발달되고 상체가 없어. 생긴 거 보세요. 그 플러스 쪽은 뭐야? 그러니까 조그만 운동해도 가슴이 탁 튀어나오는데 마이너스 쪽은 아무리 운동해도 안 나와.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대개가 플러스는 가슴도 크고 마이너스는 엉덩이가 크죠. 가슴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크질 않아요. 그러나 병들면 음도 가슴이 커져. 비만인 경우들은 음양경 없이 막 커지죠. 그러니까 과거에 건강한 사회에서는 제가 가슴만 봐도 저 여자는 M이네, S는 R 나왔는데 요즘은 알 수가 없어. 뽕도 많고, 그죠? 아니 뭐 엉덩이 뽕, 뭐 허리 뭐 어깨 뽕, 뭐 가슴 뽕 다 뽕뽕하니까 이놈 세상이 알 수가 없는 세상이 돼가지고 자, 그러니까 식물을 보시면 어때요? 자. 생긴 사람인데 모든 외형적인 거 음식물의 반응, 음식물과 그 다음에 그 혈액과의 반응에서의 항체 반응 이런 다양한 그 통해서 나를 찾을 수가 있는데 식물은 환경 관찰로도 웬만치 알 수가 있죠. 뭐 복숭아 같은 거, 배 같은 거는 나주 남쪽이죠. 복숭아 같은 건 북쪽이죠. 그러니까 복숭아는 플러스, 배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자, 밀 같은 거는 그 밭에서 자라죠. 물이 적은 곳, 자기가 음이기 때문에. 자, 감자는 아까 플러스, 고구마는 마이너스라 했고, 배추는 잎사귀가 넓으니까 마이너스고, 무는 플러스죠. 자, 소는 플러스, 돼지는 마이너스. 자, 고등어, 꽁치는 마이너스. 바다 소금물에 자라니 마이너스. 민물에 자라는 미꾸라지는 플러스. 자, 벼는 물의 풍동, 음의 풍동 살고 있으면 벼는 플러스. 콩은 잎사귀가 넓어, 음이죠. 마이너스. 호두, 밤잣 이런 것들은 플러스야. 자, 이런 거 뭐예요? 생긴 거와 특성, 환경에 따라서 그 생명체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은 못 보았는데 저는 봤어요. 뭔가 좀 이상한 안경을 끼워주셨어요. 누군가가. 그죠? 이거 간단한 건 줄 알았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생명체마다 생긴 대로 성격. 여러분들 생경을 딱 보면 그 성격이 속에 보여요. 그래.
그렇지. 여지 없어요. 그러니까 생긴 대로 논다 그러잖아요. 사람도. 동물도 마찬가지, 식물도 마찬가지야. 그게 개성이죠. 특성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나를 정확하게 알고 동물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 저까지 32가지를 못 보더라도 음양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랬으면 병이 안 걸렸어. 병이 쌓이고 깊어지다 보니까 저같이 32가지를 깊게 들어가지 않고는 잘 안 풀려. 한계 부딪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쉽게 풀렸는데 지금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를 알았어요. 마이너스로. 그러면 자연을 뭐요? 플러스 밥상으로. 내가 마이너스 플러스면 자연을 마이너스 밥상으로. 자, 그래 보세요. 사람도 이렇게 내가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또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해서 무슨 밥상, 무슨 몸이 됐어요? 중화체 몸이 됐어. 야, 균형을 이루었어요. 그게 항상성을 유지해줘요. 그게 면역이고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 알고 보니까 중화체야.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만나서 중화체가 돼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건강한 남자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건강한 돼지는 자기가 마이너스니 플러스는 밥상을 감자를 만나서 건강한 동물이 됐고, 인삼은 자기가 플러스니 마이너스를 만나서 건강한 생명체가 된 거죠. 중화체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 생명체들은 식물도 동물도 다 같이 중화체적인 이 자연을 통해서 짝짓기를 통해 내가 건강할 수 있게 이미 창조됐다. 그래서 조화라, 그게 뭐겠어요? 조화라는 개념은 내가 플러스면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면 플러스를 만나는 것이 조화의 원리고 질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자, 건강한 사람은 반응의 소리에 민감해. 아닌 것, 긴 것, 먹지 마라, 먹어. 요 소리에 정확하게 반응할 줄 아는 감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음식물을 골고루 먹었을 때 민감도를 조사해봤고, 음식물을 몸에 맞게 먹고 나서 민감도 조사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실천 전 후가 민감도가 확 다르죠. 그럼 이렇게 민감도가 예민해진 상태에서 우리 면역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봤어요. 아, 면역력이 올라가고 호르몬 신진대사 효율이 좋아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좋아지더라. 나온 거죠. 민감한 사람이 건강하다. 골골대는 사람이 오래 산다. 그 말이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EBM 건강인의 목표 나왔어요.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일단 자연을, 소위 생활 요소를 잘 만나서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겠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연을 통해서 중화체가 돼야 돼. 내가 배운 게 많으면 배우지 못한 사람을 만나서 중화체가 돼. 좀 베풀고 중화체가 되고, 내가 차면 따뜻한 걸 먹어서 중화체가 되고, 내가 칼슘이 많으면 흡수를 차단해서 배출을 늘려서 중화체가 되고, 이렇게 영양소의 보충, 그 다음에 배출, 사람과의 관계, 온도의 관계, 음식의 종류, 이 모든 것들이 다 색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이런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어요? 막 이런 사람들은 차분하게 하는 파장이 짧은 컬러가 어울리는 거예요. 조용한 사람들은 너무 기운이 없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밝은, 파장이 긴 밝은 컬러를 입으면 사람들이 좀 살아나게 보이는 거예요. 코디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조화를 이루게 하는 짝을 찾아 뭔가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코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넥타이만 잘 바꿔서 차고 면접관에 면접하러 갔는데는 다 합격되더라고. 그 넥타이 하나가 그렇게 사람을 다르게 만들잖아요. 이 넥타이가 무슨 색깔이에요? 보라색. 파장은 짧아요, 길어요? 짧아. 보라색의 파장이 짧아. 전 파장이 긴 양성질.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푸른색, 보라색을 내면 제가 편안해져. 강의할 때 가능하면 파장이 짧은 이 컬러의 이런 옷을 입으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게 하는 그러한 짝을 찾는 게 우리 EBM 건강의 목표죠. 자, 그러려면 먼저 몸이 만든 음식을 먹게 되면 일단 면역이 안정된다. 건강해지는 거죠. 자, 그런 분은 소화, 흡수가 잘 되겠죠. 왜? 몸이 좋아하는 음식이 들어오니 소화, 흡수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몸이 쓰레기 찌꺼기가 없으니까 혈액이 맑아지겠죠. 그 얘기는 내 몸이 거부하는 물질이 안 들어오니 항체 반응이 안 일어나. 그러면 열이 안 나는 거예요. 요즘 바이러스 열 체크하죠. 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내 몸은 도둑놈 들어왔다 인식하면서 면역계가 움직여 열나게 돼 있어. 그 열을 놔둬야 돼요? 죽여야 돼요? 놔둬야죠. 놔둬야 그 얘기 뭐겠어요? 면역세포가 그놈들을 공격해서 죽여버리는 거죠. 지면 한마디로 그 혈전처럼 한마디로 피떡이 돼버리는 거고, 이기면 그놈을 염증화시켜서 내보내는 거고, 그 차이죠. 그러면 이기는 사람은 뭐요? 체온이 처음에 열나다가 떨어지겠죠. 자, 그런데 계속 들으면 열나다 포기 상태로 가면 냉해져. 그때는 이제 사고 나는 거예요. 냉해다 죽어가는 거죠. 부부도 처음에는 돼지게 싸워요. 살아있는 부부야. 나중에는 각방서 끝난 부부야. 왜요? 싸운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열나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열을 내리면 절대 안 돼요. 최고온으로 계속 유지된다. 그때는 응급한 조치를 취해서 이런 데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웬만한 음식 먹고 열난다, 기본 감기 바이러스 같은 거 열난다, 이길 수 있게 돼 있어요. 면역력이 얼마나 안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뿐이죠. 자, 그 다음에 자세가 바르고 체중은 늘어나고 사정에도 안 늘어나. 몸이 건강한 사람. 살쪘다 좀 무조건 환자 그래요. 무슨 소리야? 약도 안 먹고 건강하대. 아랫배가 튀어나와가지고. 환자라니까요. 환자가 아니라. 조목조목 내가 설명을 드리죠. 물질대사, 지방대사에서의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렙틴의 문제, 그레린의 문제부터 시작하는데 지가 따라오지 못하죠. 그렇죠. 자,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한 달에 한 2, 3kg만 빠지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10개월 잡고, 4개월 잡고 10kg 목표로 합시다. 이러면 내가 별짓 따위보다 안 빠진대. 쑥 빠지거든요. 이러죠.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경은, 자, 스트레스가 없으면 얘는 그냥 안정되게 돼 있어. 얘가 왜 스트레스 받겠냐고, 왜 불안하겠냐고요. 몸을 통해서 불안한 요소, 외부로부터의 불안 요소로 이 신경이 불안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몸 안에 음식만 잘 들어도 신경과 질환은 쉽게 정상이 되는 거죠. 정신 분열이부터 시작해서 우울증, 불면증 같은 것은 간단한 질환이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몸과 마음의 감각이 맑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몸, 마음이 맑아. 그게 자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녹색으로 그린 거예요. 나는 자연이 돼야 돼. 그 온전한 자연은 뭐겠어요? 쓰레기 찌꺼기 독소가 없는 맑은 몸이 돼야 돼. 몸도 마음도. 그게 면역인이고 그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건 반드시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내가 아닌 상대 자연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늘 자연을 배려하고 자연을 생각하고 자연을 위해서 살 때만 이 몸은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모든 생태계가 다 나나나나 하다 보니까 나라도 나나나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나는 분명히 나 아닌 자연을 통해서 살아가게 돼 있는데 어떻게 균형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 우주의 근본 질서고 그 짝짓기가 질서인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겠다? 불가능하게 돼 있다. 그것도 자연인 내 몸을 자연이 아닌 화학물질로 유지할 수 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병 건강의 목표는 자연과 바른 조화, 짝짓기를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갖고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할 수밖에 없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내 책임이죠. 내 책임, 5%의 책임이죠. 왜? 이미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감각적인 그 책임만 다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다. 질병 발생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병들기 어렵게 되어 있다. 건강하기 쉽게 되어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한 그 원인을 말씀드렸죠. 자율 조절되게 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면역 시스템이었어요. 오간과 식도, 위장, 소화기계, 심혈관계, 세포의 대사, 이 환경에서 들어오는 물질과의 반응으로 우리는 잘했다, 잘못했다를 판단하게 돼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반복하지 않게 그러한 감각을 주셨어. 근데 잘못된 과학, 잘못된 감각, 인식이 나를 병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질병 발생의 원인이 뭐냐? 그러려면 먼저 그것을 이해하려면 질병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질병, 통증 아니야? 불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림에서 얼마나 그냥 얼굴 표정을 보세요.
저 죽을 것 같잖아. 아니, 머리 아파 죽겠다고 난리 나요. 제가 떠오른 분이 있어요. 이런 그 환경을 보면서. 어느 한 분이, 영국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지금 60 초반인데, 그분 60 초반까지 평생을 진통제를 먹고 살았대요. 평생을. 원인은 너무 간단했어요. 몸이 싫어하는 그 무엇인가를 잡수고 있었어. 아침마다 빵, 우유, 커피. 어릴 땐 커피 안 마셨겠지만 어릴 때는 우유와 빵이었죠. 그게 그분 몸에는 혈액을 탁하게 혈액에 소위 문제점을 만들어서 뇌암이 걸리는, 그래 매일 평생 머리 아팠대요. 평생 진통제. 근데 그걸 딱 스톱하니까 딱 한 끼에 한 40년 이상 두통을 한 끼에 딱 끝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통증이 뭐였어요? 그걸 몰라서 겪었던 그건 그 불편함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통증이 과연 뭐냐?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먼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요소와의 부조화의 소리. 잘못 만났다, 잘못 먹었다라고 하는 부조화의 소리인데, 자, 보시자고요. 먼저 싫어하는 음식물, 좋아하는 음식물을 먹었을 때, 건강식품이라고 먹었는데 내 몸이 싫어하는 거, 약이라고 먹었는데 내 몸이 거부하는 거, 잘못된 식생활 습관, 이런 것은 우리 몸 안에 쓰레기, 찌꺼기, 독소, 이런 것을 만들죠. 그때 불편함이 나타나겠죠. 자, 또 뭐가 있어요? 자세가 삐뚤어졌을 때 신경, 근육의 압박, 수축, 이런 것들 불편하죠. 또 뭐가 있어요? 스트레스 자극이야. 어떤 사람과의 관계성이든 음식물이든 자세든 이런 삐뚤어진 몸이 거부하는 스트레스적인 자극은 신경을 불안하게 하잖아요. 이것들이 자, 대뇌, 전신의 자극을 통해서 다양한 몸의, 마음의 병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병, 내 몸이 거부하는, 마음이 거부하는 그 무엇인가, 그 자극이었다라고 하는 게 나왔죠. 그래서 결국은 자연과 잘못 만났다, 질서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시스템의 경고의 소리다. 즉 몸과 마음에 귀 기울여 다시 반복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생명의 소리다. 어때요? 생명의 소리다. 두통으로 그분은 다행히 그 어려운 환경을 겪었지만 그걸 바꿨을 때 싹 사라졌지만, 만약에 그것을 계속 더 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두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터지거나 또 암세포가 생기거나 만성염증, 소위 자가면역 질환으로 가거나 다양한 병이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런 통증을 통해서 저한테 통증을 없애주라 와서 식사를 바꿔봤더니 없어지면서 다른 병은 다 예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년이 흘러갔지만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다고 저를 만났을 때 자랑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냐고. 평생 아팠던 게 어떻게 몇 가지를 바꿨더니 평생 안 아프네요. 당연하죠. 통증, 질병은 알고 보면 뭐라고요? 생명의 소리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침에는 괜찮았어요. 점심 먹고 나서 배가 아파. 점심 잘못 먹은 거 아니에요? 그분 만나기 전에는 편안한데 그분 만나고 나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 울렁거려. 사람 잘못 만난 거 아니에요? 아니, 뭘 진통제를 찾아가냐고요. 그분 다시 안 만나면 되지. 자, 그래서 질병, 잘못 만나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보세요. 푸드 알러지 뭐예요? 아토피, 천식, 비염, 알러지죠. 자, 푸드 인톨러런스. 이것 뭐예요? 불편한 증상, 부정 반응이라는 게 푸드 인톨러런스야. 이미 아까 학계에서 이미 정리해 놓은 거야. 복통, 천식, 전기증, 공황 장애, 비염, 여드름, 중이염, 구역질, 간질, 두통, 설사, 천식음열, 경련, 위경련, 관절염 다 뭐예요? 이게 푸드 인톨러런스래요. 음식물에 대한 불편한 소리 아니에요? 좀 허탈한가요? 이런 상황에서 뭘 어딜 쫓아다녀요? 내 입으로 들어간 거 보면 될 텐데. 자,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뭐가 빠졌네요. 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게 빠졌는데, 자, 뭐가 좀 프로그램이 엉켰어요. 자, 됐어요. 그래. 아까 하면서 뭔가 좀 깨졌어요. 잘못됐는데. 뭘 또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 자, 질병은 잘못 만나서 나타난 증상인데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음인과 양인에게 음식을 먹여봤어요.
의민에게 음식을 먹였을 때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뭐였느냐 하면 꽁치, 고등어, 고구마, 밀가루 음식이 불편한 증상을 보였어요. 그건 지금 말씀드린 고구마나 꽁치, 고등어나 다 뭐예요? 음성질이잖아요. 아, 의민들에게는 음성질이 들어왔을 때 불편한 소리를 보내더라. 그 다음에 양인들한테는 제가 우유나 계란이나 찹쌀떡이나 이런 걸 먹였더니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논문 데이터예요. 내 몸과 같은 물질이 들어왔을 때 내가 불편함을 느끼더라. 아까 동물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음인 돼지는 양의 감자를 먹었고 양인 소는 뭐요? 나도 모르게 음인 콩을 좋아하더라. 콩밭으로 가더라. 그건 무의식적인 감각에서 찾았던 거잖아요. 근데 왜 그것이 아닌 다른 성질을 먹었을 때 불편함을 아니까 이 동물들은 다시 반복을 안 해. 인간들은 소화제를 먹고 또 먹지만 동물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정말로 실험을 해봤어요. 인간들한테. 무슨 실험이냐? 이건 이것도 박사학위 논문 실험입니다. 제 논문 실험인데, 자, 밀가루를 먹였어요. 밀가루 안에 뭐가 있어요? 쫀득쫀득한 글루텐 있잖아요. 그 글루텐 안에 글리아딘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어. 그거에 대한 항체 실험을 해봤더니 의민들 몸에서는 그 항체 반응이 확 왕성히 일어나고 양인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더라. 아, 의민에게 불편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그 밀가루 음식은 무슨 성질이겠다? 음성질이겠다. 예를 들면 인삼은 몰라. 근데 양성질인 성질은 내가 알아. 근데 인삼을 먹었더니 막 열이 나. 자, 나는 몰라. 근데 인삼은 양성질로 알아. 양성질 들어왔을 때 불편한 증상이 나타난다. 나는 무슨 성질? 양성질이겠구나. 그럼 나는 알아. 그냥 좀 인삼은 몰라. 자, 내가 양성질이야. 근데 인삼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막 열난다. 그 인삼은 무슨 성질이겠다? 양성질이겠다. 아, 같은 성질에 대해서 우리 몸은 부정 반응을 보인다. 그때 싸움 항체 반응이 일어나고 열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염증이 나타나서 통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만났다. 내 몸과 같은 성질이 들어왔다. 그런 것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병은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질환을 하나씩 볼게요. 소화기 질환. 여러분, 소화기 질환은 얼마나 다양하게 많아요. 소화기 질환 뭐예요? 자, 위, 식도, 위, 장 다 뭐예요? 불편하거나 염증이나 궤양 상태가 나타나는 게 소화기 질환이잖아요. 자, 왜 나타나겠어요? 왜? 맞지 않는 거, 싫어하는 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러면 되겠지. 소화가 잘 되게 한다. 그게 뭐겠어요? 그 음식이 들어갔을 때 소화효소가 잘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 음식 들어갔을 때 소화기 세포가 기분 좋아서 자기가 할 역할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화효소가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뭐요? 소화기 세포들이 싫어하는 그 무엇인가 들어왔다. 또 소화기 세포가 싫어하는 그러한 식사 생활을 하고 있다. 또 소화기 세포가 뭐요? 싫어하는 음식을 소화시키지 않고 잔다 등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됐을 때 소화기 질환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소화효소가 잘 나오게 하는 음식을 먹고 그러한 종류를 찾는 거죠. 그리고 소화기 세포가 좋아하는 식사 습관을 찾았더니 바로 뭐요? 아밀라제라는 소화효소가 잘 나오더라. 골고루 막 먹었을 때 안 나오다가 몸에 맞게 딱 맞는 음식만 먹었더니 소화효소가 잘 나오더라. 그러니까 소화기 질환은 고치기가 어렵다 쉽다? 쉽다 간단하다. 어느 스님이 저한테 오셨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평생 음식만 먹으면 불안했대요. 이거 먹으면 또 소화가 어떻게 될까? 또 엉칠까 탈날까 아플까? 그런데 식사를 딱 바꿔서 줬더니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아프고 편안해.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말씀을 한 스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개가 이거 못 먹고 저거만 먹으라니까 그냥 이것도 못 먹고 저거 못 불평해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렸다 그랬는데 그 스님은 자유함을 얻었다. 누구 말이 맞아요? 참 이게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수많은 만물 가운데서 내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고 다 먹는 것, 여러분들 모르고 다 먹는 것을 요구할지 모르지만 그게 지금 인류가 95% 이상이 지금 환자가 되어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나를 알고 자연을 알아 서로가 딱딱 필요한 관계에서만 매칭이 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모든 것을 다 소돼지 다 오리 다 먹어야 건강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상식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간은 어떤 역할을 해요? 해독, 합성 문제, 다양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좀 간을
간이 병들었다는 얘기 뭐겠어요? 그냥 쓰레기 음식이 많이 들어왔다. 너무 영양소의 과잉 내지는 과소, 뭐 불안 상태에 뭐가 들어왔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들어오는 물질 중에서 소화가 잘 되는 것만 들어와라. 그리고 적절하게 적은 듯하게 균형 있게 먹어라. 간을 쉬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쓰레기가 적게 하고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들어오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간은 금방 정상이 돼요. 그냥 간경 환자들도 생활만큼만 쉽게 정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간이 계속 피곤하게 하면서 고치겠대. 고쳐집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모르겠어요. 참 환자를 보면 제가 참 이런 표현이 이상하지만 고생해도 싸다. 그런 환자가 너무 많아. 안타까워요. 자, 고혈압 어렵습니까? 자, 정상 혈관에 왜요? 적절한 혈관이 이완돼서 혈관이 꽉 차 있어요. 압이 걸린 상태요. 갈수록 혈관이 좁아졌어요. 자, 혈압은 뭐겠어요? 결국은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그 상태, 물질. 그 다음에 혈관의 상태, 혈관 수축 이완을 좌우하는 신경계. 이게 원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혈액과 우리 세포 조직에 영향을 주는 음식의 종류가 고혈압에는 가장 중요하겠죠. 물론 스트레스도 혈압은 올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혈액만 맑아져도 웬만한 스트레스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 관리와 식사, 음식의 종류만 관리하면 혈압은 뭐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쉽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데이터는 한 논문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논문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어떤 논문? 결국은 약을 먹는 분들만 보시면 혈압도 35명의 환자들이 약을 먹던 분들이죠. 다 그냥 160 이상 올라던 분들이야. 그러나 약을 다 끊고 바로 133으로 떨어지는. 약을 안 먹고 정상돼 진짜 정상이죠. 약을 먹고 정상되는 건 그건 조절이지 치료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 개념에서 보는 거죠. 자, 당뇨. 자, 당뇨병. 소변에 당이 나오는 병이죠. 왜 소변에 당이 나올까요? 자, 혈관에 현미밥, 보리밥이 들어왔어. 근데 세포는 플러스야. 양성질이야. 그러면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음식물은 뭐예요? 무슨 성질이 되겠어요? 마이너스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음식물의 종류 선택에서 혈관 내에 당을 올리는지 내리는지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세포가 뭐예요? 문을 열었다? 마음 관리해. 공장장이 기분 나쁘면 문 안 열어. 아무리 개똥이 와서 문 열어도 야, 나 기분 나쁘면 오늘 만나기 싫어. 문 안 여는 거죠. 마음 관리가 어떠냐. 그 다음에 혈관 내에 있는 영양소, 이 탄수화물이 세포에 들어와서 에너지가 쓰여지지 않는 한 다른 원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써야 돼. 움직이자. 운동이죠. 그래서 당뇨 부분은 바로 뭡니까? 혈당 내 당 이용률 높이는 음식의 종류 선택과 마음 관리와 움직임, 이 세 가지가 당을 쉽게 잡는 거죠. 그래서 212 이상 약을 먹고 인슐린 맞던 분들 39명도 결국은 128 이하로 약을 끊고 인슐린 끊고 정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100%가 다 끊은 사람들의 데이터만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당뇨병도 결국 뭐냐? 근본적으로 췌장에 문제가 있었다가 아니라 뭐예요? 혈관 내에 들어온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못 들어가게 하는 소위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주는 그 무엇. 알고 보니까 음식의 종류와 마음 관리와 움직임 세 가지가 키포인트였고, 그걸 잡아줬을 때는 어떤 경우도 당을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비만, 체중. 자,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 아름다워요? 네? 어떤 모습이? 그 누구는 가서 봐. 누가 이렇게 통통하게 예쁘고 예쁜가? 글쎄요. 이렇게 되고 싶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되고 싶냐고요. 안 되고 싶은데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왜? 나도 모르게 안 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방법이 간단해요. 자, 비만은 뭘까요? 원인이. 자, 음식의 종류인데, 자, 세포의 활성, 불활성으로 유도하는 게 뭐냐? 먹지 말아라. 그 감각이 뭐라 그랬어요? 먹어. 그렐린 호르몬. 그만 먹어. 렙틴 호르몬. 이미 영양소가 많아. 그만 먹어. 식욕을 떨어뜨려. 뇌 신경계를 통해서. 시상합을 통해서. 야, 그만 먹어. 야, 렙틴 호르몬. 빨리 분비돼가지고 빨리 헐어내고 식욕을 떨어뜨려. 뭐야? 식욕과 그 다음에 쌓여있는 지방을 헐고 쌓는 이런 호르몬의 리듬이 안정이 되면 결국은 체중은 찌라고 사전에도 안 찌게 돼 있어요. 원래가 체중은 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제가 운동해요? 뭘로 살을 빼요? 안 빼요. 그냥 안 찌는 거지. 건강하면 그냥 안 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왜 불활성화 상태 가스 매연이 많고 호르몬 계통이 결함되어 있다 보니까 막 그냥 안 먹어도 된다 막 꾸역꾸역 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먹고 앉아있는 분들 많죠?
내가 왜 이러지? 2만 원 냈으니까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2만 5천 원치 먹어야 속이 풀리죠? 얼마나 미련해요. 2만 원어치 냈으면 5천 원어치만 먹고 와야 인건비도 쓰고 임대료도 내고 살지. 어떻게 2만 원 내고 2만 5천 원을 먹고 와요.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는 게 아니라 나 죽고 너 죽자예요. 순서가 분명한 것은 내가 먼저 죽어. 아셨죠? 자,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적게는 한 2, 3kg에서 한 5, 6kg, 6, 7kg까지 빼더라고, 한 달에.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들 보셨죠? 주위에 어떤 분은 한 20kg 빠졌다. 어떤 분은 40kg 빠졌다. 보셨나요? 그냥 잘 먹고 새끼. 왜 굶어요? 사람 빠진 사람들 저한테 보세요. 제가 200% 책임지고 그냥 씩 빠지게 될 테니까. 왜? 내 몸이 뭔가 스스로 자기의 항상성을 지키는 시스템이 교란돼서 안 되는 것이지 뭐 많이 먹고 적게 먹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먹는 거 안 먹는 것은 내 몸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항상 시스템에서 자율 조절되게 돼 있어요. 근데 병 들면 그 자율 조절 시스템이 망가지면 그냥 먹어로 가요. 암세포가 왜? 병 들었잖아요. 그냥 막 증식이잖아요. 건강세포는 절대 증식을 안 해. 세포의 분열도 일정한 시간 딱 하고 스톱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비정상세포, 암세포나 비만세포나 종양세포는 막 하는 거예요. 왜? 미쳐서 그래요. 미쳐서. 정신을 잃은 거예요. 병들은 거죠. 자, 그 다음에 호르몬 불균형 질환. 뭐예요? 생리통 같은 거, 생리불순 같은 거. 자, 체내 독소 스트레스 요소다. 그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가공된 거라든지 다양한 스트레스 물질을 없애는 게 답이죠. 보시면 생리전 증후군 통증이 당연히 끊어지죠. 없어지죠. 길게 잡고 한 2달 전으로 사라지죠.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같은 경우도 2달에서 3달 정도면 거의 잡혀가요. 호르몬제를 쓰는 게 아니라 호르몬 교란의 원인을 찾아내고 왜 작은 근육 내 작은 그 경부 쪽 이쪽에 왜 수축 통증이 오겠어요? 수축이 통증 아니겠어요? 왜 오겠냐고요? 스트레스 자극이죠. 물질이죠. 그죠? 자, 뇌신경계 질환은 다양합니다. 그죠? 불면증, 우울증, 불안, 정신 분열 다양하죠. 자, 보시면 뇌가 왜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뇌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뇌를 분명히 불안하게 만들죠. 그런데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음식물이 사실은 내 몸에 미치는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의 90%가 뇌로 연결된다. 그게 뭐냐면 몸이 100이 아프면 뇌는 90이 아프게 돼 있어. 거꾸로 뇌가 100이 아프면 몸은 10밖에 안 아파. 그 얘기는 여러분 뇌 건강의 키는 정신적인 자극보다는 뭐요? 물질이 더 큰 원인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물질 대사 질환의 95% 이상은 뇌신경계의 통증, 뇌신경의 불안한 여러 가지 병증의 95% 정도는 내가 볼 때는 음식물과 생활 환경이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몸을 맑게 해주는, 혈액을 맑게 해주는 음식물을 찾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요소, 미운 감정,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 그죠? 또 그런 약물, 그런 게 있느냐, 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게 결국은 뇌를 안정시키는 거죠. 근데 아까 삶의 요소 중에서 아침 눈 뜨면서의 의지, 저녁에 눈을 감으면서 나의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뭐겠어요? 신경을 안정, 불안정으로 가는 일단 출발의 내용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보세요. 자, 이것은 음식만을 가지고 제가 한 거죠.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서. 자, 보시면 교감, 부교감 신경의 바란스를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세요. 자, 교감 신경계가 35.6%, 부교감 신경은 64.4%인 이런 분들, 신경과 약을 드시는 분들 20명을 실험해 봤더니 4주에서 12주 사이에 거꾸로 교감 60대, 부교감 40 바란스로 바뀌더라. 자율신경계 균형 바란스가 결국은 음식물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질병 발생 원인은 알고 보니까 식사와 생활이 주범이었고, 또 내 몸에게 알려줬던 그 다양한 요소들 뭐였어요? 잘못 먹었다, 그 생활하지 말아라, 그 환경에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 몸의 다양한 면역계의 그 여러 가지 그 자각 소위 신호는 내 몸을 지켜주는 신호였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약물이나 특정한 그 무엇으로 누르면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끌고 나갔을 때 병은 깊어졌고 다양한 그 증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결국은 질병 발생은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자연만 바로 찾는다면 얼마든지 치료 내지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 건강 방안, 소위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난 방안을 말씀드릴게요. 태어나면서 참 슬프게 태어났다가 뭐라고요? 하면서 고통스럽게 가지 않는 정말 웃으면서 가는 그런 평생 건강, 소위 생로건사의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겠느냐. 자,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잘 접목해서 풀어봐야 되겠어요. 먼저 날아가는 생명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연으로 갈 때 그림 보이나요? 무슨 그림이죠? 어허 하는 그림 아닌가요? 그죠? 어허 하는 그림이네요. 상여죠, 상여. 자, 어느 암 환자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암 환자 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불편함, 통증 없이 살다가 잘 죽을까? 이거 참 그게 자연사인데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그 통증, 어떠한 불편함이 나타날지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나요? 없죠.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만나서 여러분들 식사 생활 뭘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활했더니 소화기가 편안하고 대변이 냄새도 없고 아침 컨디션도 좋고 살도 안 찌고 얼굴이 투명해지고 화도 안 나고 편안해지더라. 그런 삶이 영속을 유지한다면 그게 뭐겠어요? 그러한 삶을 오늘도 내일도 10년 30년 죽을 때까지 한다면 내 몸이 병든다? 그건 우리 인간 만든 분이 잘못된 작품이겠죠.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살면 죽을 때까지 계속 건강해지다가,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40년간 구내염으로 고생하신 분이 22가지 병을 가지고 고생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벌써 70 중반이 되신 분인데 이거는 저랑 한 4년 되어 가네요. 이건 만났을 때 정말 고통스러웠죠. 대학병을 한 40년간 다니면서 구내염으로 약을 먹다 보니 피부병부터 한 22가지 병이니까 아시겠죠. 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분이 이건 이상하네요. 나이 먹어도 계속 또 젊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뭔 일이에요? 이거 큰일 났네요. 힘도 나고요. 마음도 더 즐거워지고요. 이거 큰일 났네요. 그래서 더 버텼죠. 앞으로 죽을 때까지 더 건강해지실 텐데 큰일 났네. 더 건강해지실 텐데. 왜? 내 몸은 자연인데 자연과 하나 되면 우리 몸은 불편할 수가 없게 돼 있는 몸 아니겠어요? 네, 그런 개념에서 자연사는 누구에게나 오게 돼 있는 거죠. 동물은 다 하고 있지 않아요? 식물은 안 하나요? 식물도 그냥 자연스럽게 죽어가지 않나요? 식물이 몸부림치나요? 동물이 몸부림치나요? 안 해요. 조용히 저부터 옆에 가가지고 조용히 다 동물을 죽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놓쳤어요. 자연스러운 순리의 감각이 다 마비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죠. 자, 그러면 일단 나를 한번 내가 하루 아침 눈 떠서 저녁 잠잘 때까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나를 한번 되돌아보시자고요. 잠자서 일어날 때 어때요? 컨디션, 마음의 의지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것은 어제 내 모습이에요. 어제 내가 어떻게 생활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분 있죠. 설사 변비가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하루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대변에서 그냥 냄새가 나는 분 안 나는 분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요것들 대변의 냄새가 있냐 없냐, 하루에 한 번 정도 가냐, 요것들 굉장히 규칙적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는 어떻게? 참 제가 요즘 환자분들 특히 젊은 분들 만나면서 느끼는 게 너무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아침을 안 먹어. 아침 안 먹으니까 어때요? 점심 때 그냥 허겁지겁, 저녁 때 허겁지겁. 그러니까 저녁에도 땡땡 먹으니까 어때요? 그냥 식사하고 졸다가 자. 밤새도록 가스가 만들어지냐? 밤새 자면서 불편해? 숙면이 돼요? 안 돼.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거북해. 아무것도 먹기 싫어. 또 그냥 막 허겁지겁 가. 그러면 뭐요? 밤새도록 독소가 많은 몸뚱이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깊은 숙면 못했으니까 비몽사몽 아니겠어요? 그러면 낮에 오전에 일이 잘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학생들 공부 잘해요? 절대 못하죠. 의지 있어봐야 백날 의지 가져봐야 몸이 안 따라오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침 식사 굉장히 중요해요. 아침 식사하는 분들은요 전날 바로 사신 분이야.
첫 번째 소화를 다 시키고 잔 분이야. 소화 다 시키지 못한 분은 절대 아침 밥 못 먹게 돼 있어요. 자, 집 회사에서 즐겁게 일하나. 아이고 또 오늘 또 하루 시작됐네. 아 참 언제 가지? 아침 와서 시계 보는 친구들도 있죠. 집에 가서 놀면 될 텐데 왜 직장들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또 엄마들도 아침에 나가서 오늘 또 뭘 하지? 귀찮아. 이런 엄마들이 있거나 오늘 어떻게 해야 우리 아들 딸들과 남편이 그런 분들이 다 달라요. 점심밥 먹든지 말든지 왔다 갔다 대충 하는 분도 있고 잘 드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혼자 있다고 대충 넘기시나? 생각해 보세요. 자, 집에서 저녁은 어때요? 가족끼리 아니면 밖에서 허구한 날 회식? 네, 일 때문이라고 뭐 쳐다보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더 이상 밖에서 계신 분들은 끌어당기세요. 집으로. 놔두지 마세요. 네. 그리고 하루 마무리 정말로 잘 살았다 감사하다. 깊게 수면할 수 있는 환경권 만들어줬나? 어때요 여러분들? 신중하네요. 심각하네요. 표정들이 다. 심각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지금 보여드린 것을 놓고 우리가 평생 건강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그 팩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어요. 먼저 자, 생체 리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면이잖아요. 수면 잘 자야 됩니다. 대신 몇 시간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몇 시에 자느냐가 더 중요하죠. 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쳐다봐야 되겠어요. 자, 그 이유는 뇌는 결국은 우리 몸 전체를 관장하는 중요한 중심축이잖아요. 뇌가. 거기서 분비되는 뇌신경 화학 물질이 우리 몸 모든 조직 장기의 스위치를 켜고 모든 조직들이 돌아갈 수 있는 호르몬 리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호르몬과 그다음에 신경 안정 저희 자율신경계의 리듬을 움직여줘야 우리 몸이 움직이죠. 식도가 움직이고 장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심장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신경계의 반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경과 호르몬을 관장하는 게 뭐냐? 뇌다. 그래서 제대로 숙면을 취하지 않고는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발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선 잠자는 것. 왜? 뇌의 피로는 잠을 통해서만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언제 주무신다? 11시 전에는 자는 습관을 갖자. 왜? 중요한 호르몬인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결국은 11시 전후로 10시 반부터 한 3, 4시까지 그 시간대에 가장 많이 분비된다고 하니 그 분비 흐름이 결국은 대사 효율을 도와주고 해독과 그다음에 정상세포의 그 활성 상태를 유지해주는 좋은 리듬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다. 그리고 세포의 재생이나 피로를 풀어주는 그런 입장에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위해서도 잘 주무셔야 되겠다.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쪽에서의 코티솔 호르몬 같은 것들도 중요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수면에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특히나 또 뭔가 건강을 위해서 주무시기 전에 막 운동을 한다든지 특히 막 과격한 운동을 하시면 곤란하겠다는 거죠. 편안한 가벼운 스트레칭 체조나 유산소 운동 중에 가볍게 하는 것들에 무리가 없겠지만 그것도 너무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는 항상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알코올 같은 거 특히 잠이 잘 안 오는 분들은 술 한잔 마시고 주무시고 자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알코올은 잠들기는 쉽게 해주지만 숙면은 방해한다고 하는 것이 이미 많은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알코올 섭취는 수면 직전에는 조심하시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잠들기 4시간 전에 꼭 식사를 끝마쳐서 음식물 소화를 다 시키고 나서 꼭 주무시자. 그것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평생 건강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숙면이다. 우리 뇌를 관장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숙면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꼭 쓰셔서 가족 전체가 일찌감치 잠자는 가정은 아침밥을 다 잘 잡수세요. 근데 저녁에 12시, 1시 아들, 딸 기다리다가 12시, 1시 남편 늦게 들어오니까 같이 앉아서 식사 차려주고 같이 또 옆에서 훈수 드시면서 같이 드시고 과일 하나 드시고 이러면서 또 소화 안 시키고 같이 잠들면 같이 병드는 겁니다. 남편이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어때요? 나라도 미리 잡수셔서 싹 비우고 주무실 수 있도록. 왜? 내가 건강해 남편을 간호라도 할 거 아닙니까? 같이 병들면 누가 간호해야 돼요? 누가 간호해야 되죠? 자, 평생 건강에서 또 두 번째 부분은 수분을 잘 섭취하자. 수분. 자, 수분은
한 1.5리터 정도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것도 일어나면서 씹어 먹듯이 천천히 마시는데 따뜻하게. 그것도 식사 30분 전에, 식후 2시간 후에, 아니면 공복에 주로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죠. 그리고 기호음료나 이런 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탄산음료라든지 스포츠 음료라든지 주스라든지, 죄송하지만 그건 전혀 썩지 않게 만들어 놓은 물은 조심하셔라. 다 보존료가 들어가 있는 음료들 있잖아요. 주스라든지 탄산음료라든지 스포츠 음료라든지 이런 하여튼 물이라도 보존료가 들어가는 것은 조심하시자. 그 다음에 좋은 물은 산소가 많이 녹아있는 자연수가 되겠고, 더 좋은 물은 뭐겠어요? 자연 생태계에 그대로 녹아있는 물, 소위 과일에 녹아있는 물, 채소에 녹아있는 물이 가장 좋은 물이다. 왜? 정리정돈 잘 됐겠죠. 그죠? 그런 물은 산소도 많고 미네랄도 많고 비타민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제일 좋은 물은 녹즙 같은, 과즙 같은 물, 그 다음에 생약 같은 건 달인 물 같은 거, 그 다음에 자연수,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마셔야 되느냐? 교정은 말씀드렸습니다. 물을 많이 필요로 할 수 있도록 많이 땀을 흘리자. 그 얘기는 물을 많이 마신다. 많이 마시면 많이 나가죠. 근데 많이 좀 빠질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도 물을 더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하루에 1.5리터에서 한 2리터 가까이 정도 마셔주는 것은, 왜? 우리 몸에서 나가는 물이 하루에 한 3리터까지 빠져나가요. 땀으로 빠져나가고 호흡으로 빠져나가고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그러나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1.5리터, 2리터 정도는 섭취해줘야 나가는 것과 우리 몸에 머무르는 것들이 일정한 밸런스가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 대신 항상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물은 차지 않게 늘 조심하십시오. 과거에는 또 육각수 형태로 해가지고 차게 마시라는 게 또 한동안 또 열풍을 불었었는데, 사실은 우리 몸은 36.5도 그 온도에 맞게 비슷했을 때 불편하지 않지, 너무 뜨겁고 너무 차면 우리 몸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데요. 화학 첨가물이 없는 자연식품이다. 이게 참 여러분들 쉽지 않죠. 자연식품을 먹어라, 쉽지 않은데,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내 몸이 자연이기 때문에 꼭 자연식품을 섭취하셔야 되겠다. 보시면 다 좋아하시는 거죠. 아이스크림 아주 살살 녹죠. 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유화제예요. 면역세포를 교란시키는, 여러분들의 세포가 지방으로 둘러싸여 있죠. 세포막이. 그러다 보니까 유화제가 들어가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유화제가 되면 기름을 녹여버리니까 세포의 감각, 여러분들의 상피세포의 감각, 위장벽 세포들의 감각이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유화제가 많이 들어가면. 그런 면에서 일단 세포의, 소위 면역세포의 교란이 가장 무섭다라는 거고요. 이 청량음료수, 보존료, 안식향산 나트륨 같은 거죠.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는 입장과, 그 다음 그게 뭐겠어요? 모든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는 패턴은 결국은 혈액의 항상성을 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대사 효율을 바닥으로 내요. 여러분들이 음료수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 몸 세포의 교란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 스팸 같은 이 발색제 같은 것은 발암성을 막 얘기하고 있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라면 같은 아주 맛있게 느껴지는 감각이 굉장히 우리 입맛을 확 자극하죠. MSG 화학 조미료 들어가 있는 이 합성 향미 증진제를 정말 조심하시자. 영양소 흡수를 방해한다, 두통을 만든다라는 개념에서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과일들, 말린 과일들 있잖아요. 표백제 조심해야 되겠어요. 순환기장의 위점막 자극, 아황산염 같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린 것도 안전하게 생각하지만 참 색깔이 변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발색제라든지 이런 결국은 표백제 같은 것들은 위험한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과일은 생것을 그대로 먹는 게 제일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자연식품이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몸이 자연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하죠. 합성약물, 합성영양보충제. 자, 합성제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몸의 자연이니까 기본 이유고, 또 스스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연치유력, 항상성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죠. 물도 부족하면 더 먹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체중이 어느 정도 나가면 영양소가 우리 몸에 충분히 쌓여 있으면 음식 그만 먹으라 하죠. 칼슘이 많아도 부족하도 우리 몸에서 갑상선, 부갑상선 호르몬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유지해 주죠. 이런 자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어떠한 약물도 조심해야 되겠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위장약.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소화제 먹는 게 좋아요?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안 먹는 게 좋게 중요하겠어요? 소화가 안 되는 식사를 없애는 게 중요하겠어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소화제는 결국 뭐겠어요? 위 기능이 자꾸 무기력해지죠. 그죠? 위산을 억제시키는 제산제, 어쩔 수 없이 통증이 너무 심하니 안 먹을 수가 없어. 전문가 처방해 주는데 안 먹을 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런 분들은 그 환경을 잘 넘길 때까지만 그 말을 잘 들으면서 가다가 어느 시점에 빨리 줄여서 내 스스로가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진통제. 진통제는 뭐예요? 머리가 아파. 진통제 먹으면 안 아프죠? 고쳐진 건가요? 마비시켰을 뿐이죠. 그죠? 자, 감기약이 뭐예요? 바이러스가 들이면 열 난다고 해열제 먹어야 되나요? 감기를 항생제로 잡나요? 결국 내 면역계가 잡아야죠. 내 몸에 생긴 염증, 소염제가 염증을 없앱니까? 내 면역세포가 염증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지 절대 소염제가 내보내는 게 아니죠. 소염제는 이물질을 공격해서 염증화시키는 반응을 차단하는 약일 뿐이죠. 자, 고지혈증약, 혈액을 묽게 한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생성을 방해한다, 못하게 한다. 얼마나 치명적인 일이 벌어지겠어요. 혈액이 묽어지면 신장이 망가지겠죠. 콜레스테롤이 안 만들어지면 뇌세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증, 신경불안증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보셔야죠. 자, 당뇨, 혈관에 당이 올라가 있어요. 어때요? 인슐린 집어넣어. 췌장에서 인슐린 제대로 안 나온다고? 밖에서 인슐린이 들어가면 췌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보 되겠어요? 똑똑해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꾸 때리고 안 나온다고 자꾸 인슐린 뽑아내. 그러면 자꾸 맞으면 췌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많은 닥터들,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당뇨약은 췌장 기능을 바보 만든다. 경고하지 않습니까? 혈압약, 아까 신장에서 호르몬이 자율 조절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걸 억지로 이완시켜가지고 확장시켜 본들 얼마가 나가요? 몇 시간 갑니까? 일주일 가요? 한 달 가요? 하루에도 몇 시간 지나가면 다시 원위치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뭐겠어요?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을 찾아서 안 올라가게 하는 것이 답이지. 그죠? 아, 계란을 먹고 가렵다고 두드러기 난다고. 아, 계란 안 먹는 게 답이지. 계란 계속 먹으면서 항히스타민제 먹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음식물 반응은 결국 뭐다? 약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내가 음식 생활 잘못해서 나타나는 결과다. 그런 개념을 깨닫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없애서 약이 안 들어와도 괜찮게끔 내 몸을 만들어 나가는 분이 지혜로운 거죠. 그 다음에 또 좀 참 걱정되는 게 이 합성 영양 보충제입니다. 특히 비타민제들이 아주 난리 났는데 비타민 몸에 꼭 필요한 중요한 물질이죠. 영양소죠. 그건 자연 비타민 C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채소, 과일 이런 데 있는 그대로의 비타민 C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혈액에 활성산소 같은 것을 중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충 이제 이 비타민 C는 논문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활성산소를 오히려 만든다. 또 몸 안에 쓰레기로 떠돈다.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죠. 그게 뭐겠어요? 자연 그대로 그것도 뭐예요? 내 몸에 맞는 비타민 C로 들어왔을 때가 제대로 효과를 내는 것이지 녹즙이라고 해도 다 좋습니까? 미네랄 녹즙, S타입들이 양성질인 미네랄 녹즙이 S타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체내 활성산소, 간의 무기력, 간 이상이 오겠죠. 오히려 만성 피로가 오겠죠. 그런데 M타입들을 몸에 들어가면 그것은 약으로서 항산화 물질로서 뿐 아니라 다양한 대사를 도와주는 물질로서 보조제로서 역할을 다 하겠죠. 자, 비타민 A는 이미 많이 알려졌어요. 폐암에 효과가 있다. 그런데 합성 제품 비타민 A는 오히려 거꾸로 폐암이나 위암, 전립선 등 암 발생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비타민 E는 결국 뭐예요? 유화제와 같은 혈액을 맑게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콩을 많이 먹어라 이야기 많이 합니다. 심장에 도움이 되죠. 그런데 보충제는 거꾸로 심부전, 전립선암, 암 예방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고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엽산, 임신하면 너도 나도 다 먹게 하는 엽산, DNA 합성, 신경질환의 효과. 그러니까 아기들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게 엽산을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합성제는 거꾸로 뭐라고요? 대장암, 전립선암 등 암 발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칼슘 어때요? 중요하죠. 근데 칼슘은 너무 많아도 큰일 나고 너무 적어도 큰일 나다. 합성제제 조심하자. 또 흡수 안 되는 성질이 있겠죠. S 성질인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그 유청 칼슘 같은 거, 우유 칼슘제, 우유 칼슘 S 성질이야. S인 몸에 들어가면 그 칼슘이 어떻게 되겠어요? 쓰레기 떠더니 결석으로 연결되는 거죠. M타입 우유가 잘 맞는 분들에게는 영양제로서 일정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너무 많았을 때 문제가 되니까 가능하면 우유를 통해서 섭취하는 게 더 안전하겠다. 아니면 굴을 통해서 생선을 통해서 콩을 통해서 직접 그 자연식물 안에 있는 그 칼슘제로 흡수되는 것이 제일 안전하지 제제는 늘 응급할 때 전문가의 지시로 살짝 쓰고 빠져나와야지 오래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동물성 고기를 많이 먹으면 뭐 지방부터 그다음에 칼슘부터 다양한 영양이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동물성 고기를 많이 먹으면서 골다공증 환자가 확 올라간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연 자연이라 할지라도 역시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동물성을 통한 여러 가지 영양 보충도 역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미 연구 보고로 발표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제발 순수한 자연 그대로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것만이 유일하게 여러분들의 영양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연밥상도 나한테 맞는 자연밥상을 섭취하자. 그것도 영양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먼저 맞춤 식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친화력 있는 자연 음식은 소화기가 좋아하죠. 그러면 좋아하니까 소화효소가 잘 나오고 호르몬이 잘 나오고 잘 분해돼서 흡수가 잘 되겠죠. 그러면 가스 독소가 위장에서부터 안 생기죠. 그러면 장내 유익균이 증식하게 됩니다. 그런 음식물은 흡수돼서 혈액에 들어가도 항체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염증이 생기지 않고 찌꺼기가 안 돼. 가스가 안 생겨. 그러니까 혈액이 맑아져요. 그죠? 또 그러한 영양소는 몸 안에서 잘 쓰여져 세포로 잘 들어가는 게 당 같은 것이 필요 이상으로 높거나 낮거나 소위 뭐냐면 혈관 내에 적절한 당을 유지하는 조건이 되죠. 그러게 되면 신경까지도 안정이 돼요. 맞춤 식사는 장내 유익균을 만드네, 혈액을 맑게 하네, 신경을 안정시키네, 여기까지 가죠. 그러면 그 환경에서 또 한 가지 더 간다면 균형을 이뤄야 되겠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의 균형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영양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콩, 생선 다 먹는 것을 균형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5군, 6군을 얘기하는 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효소 요 6군의 부분들이 중요한 영양소의 균형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탄수화물 식품을 30%, 지방, 단백질을 20%, 그다음에 물 1.5리터, 그다음에 미네랄 50%. 소위 뭐니까 조절소 50%. 미네랄과 비타민, 산소, 효소가 믹스되어 있는 그게 뭡니까? 채소, 과일, 해조류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맨 밑에 층에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채소, 과일, 해조류 50%. 두 번째 탄수화물군이죠. 30%. 그다음에 단백질, 지방군이 20%. 조미료는 소량. 요 영양소 균형이 결국은 몸에 맞는 음식을 드시더라도 요 비율이 맞았을 때는 더 영양 효율이 좋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이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마음, 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몸이 공명현상을 이룰 것이냐.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한번 볼게요. 결국은 진선미를 지향하는 대자연의 공의적인 의지. 여러분들 뇌 충격, 내 자신의 건강,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뭔가 기도하고 마음을 쓰는 사람보다는 큰 흐름을 놓고 마음을 쓴 사람의 뇌 의지가 더 강력하게, 뇌의지의 강력함은 뇌신경 화학물질의 분비가 더 원활하게 분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공의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 에너지가 더 넘치죠. 나 자신을 놓고 몸부림치는 사람보다는 공의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더 뇌 활성에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알고 보니까 뭐야? 소통이죠. 남편과의 소통, 아들, 딸과의 소통, 직원들끼리의 소통, 소통, 스트레스는 뭐예요? 엉킴이죠. 엉킴이야. 내 자체 내에서의 그 스트레스도 마찬가지고, 관계에서의 그 스트레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소통이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긍정이냐, 부정이냐, 감사냐, 뭔가 불평이냐, 이러한 것들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마음 관리, 이걸 결국은
마음 생활에서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들을 아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을 한번 보면 결국은 깨끗한 물이나 햇볕, 토양, 공기 이런 것들과 함께 자연 음식을 섭취하는 그러한 식생활이 일단 기본이죠. 그러니까 맞는 것도 이런 자연 식생활을 좋은 환경 속에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늘 움직이면서 뼈, 관절, 건강, 그 자세 이것들이 결국은 중요한 몸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고요. 제일 또 마지막에 우리가 꼭 신경 써야 될 게 절제하는 식생활인데요. 뭐 욕심, 마음의 욕심, 뭐 담배나 알코올 같은 건 당연히 절제해야 될 거고 가공식품 무조건 절제해야 될 거고 식사량 적은 듯하게 내가 먹어야 될 프로테이지에서 한 10% 정도는 좀 줄일 수 있으면 소화 효율이 훨씬 더 높죠. 현대인들은 음식량에 섭취하는 것에 대한 25% 전후로 흡수가 된다고 하죠. 그 얘기 뭐냐면 75% 정도는 쓰레기로, 찌꺼기로, 이물질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볼 땐 조금 적게 먹으면서도 나한테 맞는 것으로 잘 드신다면 그만큼 영양소의 흡수 효율은 높은 거죠. 그죠? 2배 이상 되겠잖아요. 그리고 식사 시간 몇 시에 소화시키고 잠잘 수 있는 11시에 자기 위해서는 7시 정도 전에는 식사가 끝날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식사 시간은 좋은 그 시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연과 공명을 이루려면 뇌세포가 좋아하는 좋은 긍정적인 충격과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음식과 내 몸이 접하는 자연 환경이 다 골고루 항상 내 몸을 기쁘게 해주는 그 자극을 가질 때만 우리가 평생 건강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EBM 건강법 생태균형의학의 미래, 비전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내 뇌, 이목구비죠. 눈과 코와 귀와 이 모든 이 감각이 결국 뭘? 자연을 받아들입니다. 얼로 입을 통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로 해서 장으로 해서 흡수돼 가지고 간으로 해서 심장을 우리 몸 전체를 돌고 있습니다. 뇌의 감각이 자연과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그 감각을 회복하는 것들. 그게 뭐겠어요? 나와 자연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잘 이루는 그런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로 자연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죠. 자연의 질서라는 게 뭐겠어요? 나와 너 늘 소통하고 너의 가치를 더 인정해주고 너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 이유라고 하는 그런 방향의 마음을 갖는 것이 자연의 질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 그것을 놓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런 질서를 찾는 분이 당연히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이 바로 생로 건사할 수 있는 분이다. 자,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자연사를 이루게 되고 그런 세상은 질병 없는 행복한 세상이 실현되는 것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평생 건강 방안 알고 보니까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자연을 바로하라 바른 짝짓기를 통해서 그죠? 나의 삶을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 생활은 아침, 점심, 저녁 오늘 내일 사는 동안 끝까지 영속적으로 그것이 진행되는 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다라는 것도 알아서 지금 건강을 여러분들 미래 건강까지 연결시킨다면 오늘 건강했다. 오늘 살아온 삶을 그대로 생활 속에서 늘 실천하는 분, 그런 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부디 모든 건강 어디에 있다? 내 앞에 환경 주위에 있다. 식사와 생활, 관계성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여러분 모두 다 자연사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생로 건사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